한번 끝난 줄 알았던 인연이라 해도 그 인연의 밑바닥에 아직 거치지 않은 마음과 남아있는 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움직임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4번 중에 마음이 가는 카드를 한 장 선택하세요.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1번을) 고르신 여러분, 이 자리는 처음부터 가볍게 지나가는 인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이미 멀어진 듯 보였어도 속에서는 아직 끝이라고 판정이 나지 않은 흐름이 오래 남아있었던 인연입니다. 왜 이런 흐름이 생겼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69번 우물 카드가 맨 앞에 놓였다는 것은 이 인연의 시작부터 감정이 아주 깊었다는 뜻입니다. 말 몇 마디로 시작된 관계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서로가 서로 안쪽으로 아주 깊게 들어가 있었던 관계입니다. 다만 그 깊이가 늘 편안한 방향으로만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우물은 깊이를 말하지만 동시에 바닥을 쉽게 볼 수 없는 감정도 말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지나가도 안으로는 오래 가라앉아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 사람과 이미 정리가 된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의 말투가 떠오르고 함께 갔던 장소가 다시 생각나고 아무 상관없는 순간에도 그 사람의 기운이 마음 밑바닥을 건드리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69번 우물 카드의 성질입니다. 끝났다고 입으로 말했어도 감정의 물줄기가 아직 바닥에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번 인연 농자 카드가 붙습니다. 이 카드가 69번 우물 카드 뒤에 붙는다는 것은 이 인연이 단순히 스쳐 지나간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서로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연결점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마주치고 잊히는 인연이라면 이렇게 깊은 우물 위에 21번 인연 농자 카드가 놓이지 않습니다. 인연 농자는 사람을 억지로 묶는 카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시 보게 만들고 우연처럼 느껴지는 제접점을 계속 만들고 끊으려 해도 이상하게 기억 속에서 다시 손을 잡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이 미세한 떨림은 착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헛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연의 실이 아직 완전히 끊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놓아버린 관계였다면 이 카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연락을 참았고 누군가는 자존심을 세웠고 누군가는 먼저 돌아서야 자신이 덜 아플 것 같아서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을 닫는다고 마음까지 닫히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21번 인연 농자 카드는 겉의 문과 속의 문이 다를 때 나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으나 마음 안쪽에서는 여전히 상대의 기척을 듣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재회가 쉽다고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76번 장마 카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드가 셋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이 인연의 문제가 감정이 없어서 멈춘 것이 아니라 가려진 것이 많아서 멈춘 것이라는 뜻입니다. 76번 장마 카드는 숨김입니다. 가림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속사정입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았고 한 사람은 상대의 침묵을 거절로 오해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현실적인 문제를 털어놓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 이미 얽힌 관계, 거리 문제, 금전 문제, 자존심, 또는 과거의 상처가 장막처럼 둘 사이에 처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 인연은 사랑이 약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서로가 진심을 있는 그대로 꺼내지 못해서 멈췄다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이 차갑게 돌아섰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6번 장마 카드는 차가움 자체보다도 차갑게 보여야만 했던 사정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마음을 말하면 무너질까봐, 혹은 약한 모습을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괜찮은 척, 아닌 척, 이제 끝난 척하면서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보신 마지막 장면만으로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 관계는 마지막 말보다 마지막 침묵에 더 많은 의미가 실려있던 인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대신 할머니 카드가 들어옵니다. 이 카드가 전반부의 결론 자리에 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신 할머니 카드는 머리로 계산하는 관계가 아니라 촉으로 먼저 알아차리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말로 설명은 안 되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아직 안 끝난 것 같다는 감, 이유는 모르겠는데 다시 소식이 올 것 같다는 예감, 이미 정리됐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마음이 움직이는 이상한 직감,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감각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3번 대신 할머니 카드는 이 관계가 논리로만 정리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먼저 오가는 기운이 있었고, 눈빛 하나, 침묵 하나, 늦은 답장 하나, 괜히 스쳐 지나가는 말 하나에도 서로가 흔들릴 만큼 예민한 연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연은 완전히 잊히는 방식으로 끝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더 선명해지는 면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서로 방어하고 밀어냈는데, 멀어지고 나서야 그 빈자리를 정확히 느끼게 되는 흐름입니다. 이것이 3번 대신 할머니 카드가 주는 공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분명 이런 분도 계십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충분히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말은 하지 못했다는 분입니다. 혹은 나는 끝까지 버텼는데 상대가 아무 말 없이 물러나 버려서 더 미련이 남았다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상대가 분명 마음이 있어 보였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한 발씩 뒤로 물러나서 결국 흐지부지 끊긴 경험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9번 우물카드와 76번 장마카드가 함께 만든 구조입니다. 감정은 깊은데 표현은 막혀 있었습니다. 연결은 남아있는데 진실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때의 단절을 사랑의 부재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너무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지 못했고, 더 쉽게 다가서지 못했고, 그래서 겉으로는 멀어졌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서로를 놓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또한 21번 인연동자 카드와 3번 대신 할머니 카드의 조합은 이 관계에 다시 움직임이 생길 때 그것이 아주 대단한 사건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작고 미묘한 신호로 먼저 온다는 뜻도 됩니다. 갑자기 긴 문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고백이 먼저 오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생각보다 사소한 접점이 먼저 살아납니다. 우연한 조회, 조용한 연락, 별것 아닌 안부, 오래전에 끝났어야 할 물건이나 약속이나 메시지가 다시 이유가 되어 떠오릅니다. 왜 하필 지금이지 싶을 정도로 작은 움직임이 먼저 생깁니다. 여러분은 그 작은 움직임을 하찮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인연은 원래 큰 소리로 시작된 관계가 아니었고 다시 움직일 때도 조용히 물이 차오르듯 움직입니다. 우물 속 물이 갑자기 소리치지 않듯 이 인연의 재시작 역시 은근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여도 기운은 이미 바닥에서부터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아직도 좋아하느냐 아니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남은 감정이 미련인지, 직감인지, 혹은 풀리지 않는 질문인지 구별하는 일입니다. 69번 우물카드는 감정을 깊게 만들지만 때로는 혼자만 오래 붙들게도 합니다. 그러나 3번 대신 할머니 카드가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순한 미련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 데에는 실제로 아직 닿지 않은 말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인 줄 알았던 자리에 끝이 아닌 기운이 남아있으니 마음이 계속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상대도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장막 뒤에서는 한 번씩 여러분의 소식과 흔적을 더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21번 인연동자 카드는 한쪽만 붙드는 흐름보다 서로가 서로를 다시 감지하는 기운에서 더 강하게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전반부에서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관계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때의 상처가 저절로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막이 있던 관계는 다시 만나도 또 가릴 수 있습니다. 우물이 깊은 관계는 다시 닿아도 감정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연동자의 줄은 이어줄 수 있어도 대신 할머니 카드가 말하는 초기 인연은 자칫 지나친 예민함으로 서로를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인연을 무조건 아름답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아름다움이 있는 만큼 그 안에는 서로를 오해하게 만든 침묵도 있었고 감정을 스스로 숨긴 시간도 있었습니다. 다시 움직임이 생긴다면 이번에는 예전처럼 감으로만 버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아직 그 결론까지 갈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전반부에서 보이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끝난 줄 알았던 이유는 사랑이 없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감정이 우물처럼 남아있었고 21번 인연동자 카드가 그 인연의 줄을 완전히 놓지 않았으며 76번 장마 카드가 진심을 가려버렸고 3번 대신 할머니 카드가 그 아래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감각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이 인연은 정리된 관계라기보다 멈춰 선 관계에 더 가깝습니다. 끝이 아니라 보류에 가까운 흐름입니다. 말이 끊겼다고 인연까지 끊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떨어져 있던 시간은 두 사람을 완전히 갈라놓기보다 오히려 각자 마음 안쪽을 더 분명히 보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동안 겉으로는 잊으려 했지만 속으로는 무엇이 진짜 아쉬웠는지,
왜 그 사람이 아직도 마음에 남는지 조금씩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상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막 뒤에 숨어있던 속마음이 이제 더는 완전히 감춰지지 않는 흐름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인연은 죽은 자리가 아닙니다. 아직 물이 남아있고, 아직 줄이 이어져 있고, 아직 감이 살아있습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이 멈춰있던 인연이 언제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 움직임이 어떤 방식으로 현실로 드러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후반부는 멈춰있던 인연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되살아나는 흐름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했고, 감정의 응어리가 풀리는 절차가 필요했고,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보이지 않는 끈이 다시 정돈되는 과정이 필요했던 인연입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단순한 재회 가능성만이 아니라 언제 움직이고 어떤 방식으로 풀리며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54번 기도 37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가 타이밍 자리에 섰다는 것은 이 인연이 다시 움직일 마음은 이미 밑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지만 그 마음이 현실의 행동으로 바뀌기까지는 일정한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당장 오늘 내일의 급한 재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먼 미래도 아닙니다. 이미 끊긴 줄 알았던 관계에서 다시 움직임이 생기려면 두 사람 모두 감정을 정리하고 자기 안의 말을 스스로 다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54번 기도 37 카드는 서두르면 흐름이 깨진다고 말합니다. 이 카드는 느리다고 해서 멈춘 카드가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히 진행되는 카드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공이 쌓이고 있고 감정의 결이 가라앉고 있으며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벌써 조급한 마음이 올라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나? 아직도 연락이 없나? 상대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가? 이미 끝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 수 있습니다. 하지만 54번 기도 37 카드는 이 관계가 무너진 시간만큼 다시 붙는 데에도 숨 고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 카드는 한 번 식은 듯 보였던 기운이 다시 살아날 때 아주 강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하나 실제로는 마음이 돌아서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정적은 무반응이 아니라 숙성일 수 있습니다. 상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섣불리 다가왔다가 또 상처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먼저 자신 안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과 다시 닿기 전에 예전처럼 모호하게 굴지 않으려는 자기 정리가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카드가 떴다면 재회를 바라는 마음이 있더라도 억지로 시계를 앞당기려 하시면 안 됩니다. 억지로 재촉하면 아직 다 익지 않은 열매를 따는 격이 됩니다. 이번 인연은 빠른 말보다 늦더라도 단단한 움직임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38번 매듭 카드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카드가 변화의 기운 자리에 선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흐지부지 끝난 것이 아니라 흐지부지 매달린 채 멈춰있던 관계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38번 매듭 카드는 바로 그 흐지부지한 자리를 다시 결론으로 묶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묶는다는 말은 꼭 결혼이나 완전한 재결합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카드가 뜨면 더 이상 애매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끝난 것인지 아닌지, 다시 볼 것인지 아닌지, 모든 것이 중간 상태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38번 매듭 카드는 그 중간 상태를 오래 두지 않습니다. 다시 이어질 인연이면 매듭을 묶고, 정말 아닌 인연이면 매듭을 풀게 만듭니다. 핵심은 애매함의 종료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괴로웠던 것은 사실 헤어짐 자체보다도 이 관계가 도대체 무엇으로 끝난 것인지 모른다는 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들어온 이상, 그런 한 상태는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가까운 흐름 안에서 이 관계는 이름을 다시 갖게 됩니다. 다시 시작이면 다시 시작, 정리면 정리. 그러나 지금 카드의 흐름상으로는 다시 이어지는 쪽의 기운이 더 강해 보입니다. 38번 매듭 카드가 좋은 이유는 단지 다시 만난다는 것보다 이번에는 말과 감정이 실제 약속이나 현실의 움직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서로 마음은 있었는데 타이밍이 어긋나거나 장막이 처지거나 자존심 때문에 흐름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매듭은 흩어진 것을 다시 모으는 카드입니다.
한번 손을 놓쳤던 두 사람이 다시 손을 잡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관계에 대해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대가 왜 쉽게 떠난 척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못했는지, 결국 이 카드가 답을 줍니다. 끊어진 줄 알았어도 인연의 끈은 완전히 잘려나간 것이 아니라 헐거워진 채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느슨한 끈을 다시 매만지고 다시 조이는 움직임이 들어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냥 한번 연락하고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한 번 닿은 뒤에 관계를 다시 정의하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작은 연락 하나가 생각보다 크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연한 안부가 약속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소한 재접점이 관계의 재정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듭이 건강하게 묶이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카드가 바로 47번 해원국 카드입니다. 여러분, 이 카드가 방편 자리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 인연이 다시 이어지려면 먼저 감정의 원한과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냥 반갑다고 다시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을 외면한 채 예전처럼 웃는 얼굴만 꺼내면 같은 문제는 다시 반복됩니다. 47번 해원국 카드는 눈물을 흘리더라도 속을 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억울했던 마음, 왜 그런 식으로 돌아섰는지 모르겠던 마음, 왜 그때는 잡지 않았는지, 왜 그때는 설명하지 않았는지, 왜 내 마음만 더 상처받아야 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은 정확히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인연을 다시 살리고 싶다면 상처를 덮는 방식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쌓아둔 감정은 다시 만나는 순간 더 크게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원굿은 화해를 위한 카드이지만 억지 화해의 카드는 아닙니다. 속을 풀고 원망을 인정하고 감정의 진짜 이름을 말했을 때 비로소 길이 열리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들어왔다는 것은 상대 역시 속에 맺힌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만 서운했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 또한 나름의 억울함과 상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움직임이 생기더라도 상대는 처음부터 아주 밝고 편안하게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고 눈치를 보고 한편으로는 반갑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상처받을까 겁내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상대의 속을 단번에 재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는 자리에 오래 머물면 이 인연은 다시 매듭 지어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참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히 말하되 공격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47번 해원국 카드는 감정을 풀되 칼이 아니라 눈물로 풀라고 말합니다. 책임을 묻되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말이 아니라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아직 못다한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원망의 칼이 되면 관계는 다시 닫힙니다. 반면 진심의 언어가 되면 이 관계는 한번 죽었다 살아난 인연답게 더 깊어진 형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4번 방울꾼 카드가 아주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이 카드는 연결고리입니다. 이미 끊긴 줄 알았던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소리가 나는 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방울꾼은 눈에 확 띄는 거대한 사건보다 작은 접점이 반복되며 연결감을 되살리는 카드입니다. 그러니 1번을 고르신 여러분에게 다시 움직임이 생기는 방식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갑자기 사랑 고백이 떨어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먼저 가벼운 신호가 옵니다. 다시 이어지는 작은 이유가 생깁니다. 말 한마디, 안부 한 줄, 우연한 연결, SNS 흔적, 제3자를 통한 간접 소식, 혹은 이전에 정리되지 않았던 사소한 문제 하나가 다시 연락의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카드의 좋은 점은 작은 줄이지만 쉽게 놓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한번 이어지면 계속 가볍게라도 신호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반복되면서 매듭 카드가 말한 본격적인 재정의의 순간으로 넘어갑니다. 즉, 처음에는 별것 아닌 듯하지만 뒤로 갈수록 무게가 생기는 흐름입니다. 여러분은 그 초반의 미약한 연결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관계는 처음부터 큰 말보다 작은 기척으로 더 많이 움직였던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타이밍을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4번 기도 37 카드와 84번 방울꾼 카드가 함께 뜨면 극단적으로 오래 끄는 흐름보다는 몇 차례의 조용한 신호와 내부 정리를 거친 뒤 연결이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르면 한 달 안쪽의 미세한 움직임, 조금 늦으면 세 달 안쪽의 가시적 접점으로 읽힙니다. 다만 이건 여러분이 안달하여 흔드는 방식이 아니라 감정을 정리하고 말의 결을 바르게 세울 때 더 빨라집니다. 반대로 조급해서 확인하고 추궁하고 답을 재촉하면 54번 기도 37 카드가 말한 숙성이 깨지고 매듭이 다시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는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기다림입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닿게 될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보고 싶었다는 말 하나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인연이 다시 움직여야 하는지, 예전과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여러분 안에 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 지침은 분명합니다. 첫째, 상대의 움직임이 보여도 예전의 상처를 바로 꺼내들며 겁주듯 반응하지 마셔야 합니다. 둘째, 그렇다고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가볍게만 굴어서도 안 됩니다. 셋째, 다시 닿는다면 반드시 한 번은 진심을 정리해서 말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때 이러이러해서 아팠다. 하지만 지금은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풀고 싶다. 이런 방식의 정리입니다. 넷째, 상대의 말 속에 서툼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완벽한 표현을 기대하지 마셔야 합니다. 장막 뒤에 숨어 있던 사람이므로 다시 나오는 과정도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시 이어진다면 관계의 방향을 흐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정쩡한 관계로 다시 들어가면 매듭은 묶이는 대신 더 복잡하게 꼬일 수 있습니다. 38번 매듭 카드가 왔다는 것은 이제는 관계의 이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친구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고 미련도 아니고 마음도 아닌 상태로 오래 두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분명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인연은 다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움직임은 가벼운 호기심이 아닙니다. 54번 기도 37 카드가 시간을 두고 익혀왔고 38번 매듭 카드가 관계를 다시 묶을 준비를 하며 47번 해원국 카드가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야 한다고 말하고 84번 방울끈 카드가 실제 연결의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흐름을 믿되 대충 다뤄서는 안 됩니다. 한번 멀어진 인연이 다시 움직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렇게 카드가 정교하게 연결고리를 보여줄 때는 재회의 형식보다 관계의 질이 중요합니다. 다시 만나기만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왜 멀어졌는지 알고, 무엇을 풀어야 하는지 알고, 어떻게 다시 묶어야 하는지를 알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인연은 예전의 상처를 반복하는 재연이 아니라 한 단계 성숙한 인연의 재시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바깥에서 크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묘한 예감, 이상하게 반복되는 떠오름, 사라지지 않는 기척, 그것이 바로 방울끈이 흔들리기 시작한 소리입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앞당기려 하지도 마십시오. 이 인연은 죽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여러분 쪽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맺힌 한이 부드럽게 풀리고 다시 오는 인연은 더 단단한 폭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는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 번호를 남겨주세요. 2번을 고르신 여러분, 이 인연은 겉으로 보기보다 훨씬 무겁고 깊은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의 흔적이 아니라 한 번 마음에 들어오면 오래 남고 끊었다고 생각해도 속에서 다시 올라오는 인연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단순히 다시 연락이 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 관계가 이렇게 오래 남았는지, 왜 끝난 뒤에도 기운이 가라앉지 않았는지 그 근본부터 짚어야 합니다. 첫 카드가 16번 산신 카드로 시작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보통 인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16번 산신 카드는 가벼운 감정이 아닙니다. 뿌리입니다. 오래된 기운입니다. 내 선택만으로 쉽게 지워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인연을 두고 분명히 헤어졌는데도 아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익숙했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처음부터 편했다기보다 묘하게 낯설지 않았고 설명하기 어려운 끌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결이 산신 카드입니다. 이 관계는 순간의 설렘보다 이상하게 자꾸 되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로 정리하려 해도 어느 순간 다시 그 사람 생각이 산처럼 묵직하게 눌러오는 것입니다. 16번 산신 카드가 맨 앞에 있다는 것은
이 인연이 단순한 취향이나 조건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뜻도 됩니다. 서로의 성격이 잘 맞아서만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보면 답답했던 부분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느리고 고집이 세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도 서툴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잊히지 않느냐? 그 이유가 바로 산신카드에 있습니다. 산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번 자리 잡은 것은 오래갑니다. 그러니 이 관계는 빨리 뜨겁게 타올랐다가 빨리 식는 종류가 아닙니다. 멀어졌어도 흔적이 남습니다. 서로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아도 마음 한켠에 무게로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이미 충분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상하게 이 사람은 완전히 과거가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이 많아 보입니다. 그것은 미련이라기보다 관계의 뿌리가 아직 다 뽑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신카드는 이 인연의 뿌리가 깊을수록 겉으로 멈춘 뒤에도 속에서 오랫동안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묵직한 인연의 바로 다음에 72번 보자기 카드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72번 보자기 카드는 감춤입니다. 숨김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속사정입니다. 그러니 이 관계가 멈춘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춘 것이 많아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는 진심을 다 보여주지 않았고, 누군가는 자기 상황을 제대로 털어놓지 않았고, 누군가는 상대를 생각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말을 아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무심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있었던 쪽도 보입니다. 또 현실적인 걸림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시선, 이미 정리되지 않은 과거, 거리, 경제적 부담, 가족 문제, 자존심, 혹은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이 인연을 포자기처럼 싸서 숨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연은 늘 뭔가 반쯤만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가 분명 마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멀어졌고, 잘 이어질 것 같다가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말을 흐렸고, 가까워질 듯 하다가 다시 접혀버리는 흐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관계는 처음부터 다 꺼내놓고 시작한 인연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72번 포자기 카드가 산신 카드 옆에 붙는다는 것은 이 인연이 더더욱 쉽게 정리되지 않는 구조를 만듭니다. 깊은 마음은 있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도 명확하지 않았고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돌아섰는지 아직도 정확히 모르겠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반대로 나는 분명 마음이 있었는데 끝내 다 말하지 못하고 포장해버렸다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자기 카드의 특징입니다. 진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쌓여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관계는 차갑게 끝난 것이 아니라 감정이 덮인 채 멈춘 관계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오래 남는 법입니다. 정확히 말하지 못하고, 정확히 듣지 못하고,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인연일수록 사람 마음에는 더 길게 남습니다. 이번을 고르신 여러분이 유독 이 관계를 두고 도대체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이었을까? 아직도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 24번 회원동자 카드가 들어옵니다. 이 카드가 현재 배경으로 들어온 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24번 회원동자 카드는 억울함을 풀고 묶인 감정을 풀고 오해를 풀어내는 카드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인연은 단순히 끊어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풀려야 할 감정의 매듭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근 들어 유독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보다 왜 그때 그렇게 되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거나 미움만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이해가 섞이기 시작했다면 이미 회원동자의 기운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카드는 무작정 다시 이어진다고 말하는 카드가 아닙니다. 대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쌓아두었던 응어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화가 조금씩 가라앉고 서운했던 마음도 다른 각도에서 보이기 시작하고 당시에는 몰랐던 상대의 입장이 이제야 떠오르기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그러니 이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현재는 완전한 단절의 상태가 아닙니다. 감정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움이 전부였던 자리에 이해가 들어오고 원망만 남았던 자리에 설명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원동자 카드의 작용입니다. 특히 24번 회원동자 카드가 72번 보자기 카드 뒤에 놓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려져 있던 것이 결국 풀리는 흐름이란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이 진짜 문제였는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많았고 설명보다 회피가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덮어둔 감정이 조금씩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아주 드라마틱하거나 거창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작은 깨달음으로 먼저 옵니다. 그 사람이 그때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는지, 왜 애매한 태도로 일관했는지, 왜 먼저 다가오지 못했는지, 혹은 왜 내가 더 상처받았는지, 그런 것들이 퍼즐처럼 맞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답을 상대에게서만 찾으려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원동작 카드는 내 마음 안에서도 답이 풀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먼저 풀릴 때 관계 역시 다시 움직일 자리를 얻게 됩니다. 응어리가 꽉 막힌 상태에서는 어떤 재회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원동자가 뜨면 최소한 다시 마주할 수 있을 만큼의 숨통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11번 용왕신 카드가 마지막에 들어오는 것은 이 인연의 현재 기운이 단순히 정리의 단계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1번 용왕신 카드는 흐름을 크게 움직이는 카드입니다. 감정의 파도입니다. 멀리 있던 것이 다시 가까워지고 잠잠하던 것이 다시 크게 흔들리는 기운입니다. 그러니 이번 인연은 가만히 잊혀지는 흐름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다시 물살이 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용왕신 카드는 마음을 완전히 없애는 방식보다 눌러두었던 감정을 한 번 더 크게 느끼게 만드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상대도 이미 끝난 줄 알았던 감정이 갑자기 다시 올라와 당황할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계기로도 마음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래전 사진, 우연한 소식, 비슷한 장소, 누군가의 한마디, 혹은 아무 이유 없이 밀려오는 그리움 같은 것이 물결처럼 올라옵니다. 산신 카드가 말한 깊은 뿌리와 보자기 카드가 말한 숨겨진 감정과 회원동자 카드가 말한 풀림이 모두 용왕신 카드로 모이면 결국 이 관계는 다시 정서적으로 큰 움직임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이미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너무 강하게 밀려왔다. 또는 이미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는데 이상하게 소식 하나에도 심장이 크게 흔들렸다. 이것이 바로 11번 용왕신 카드의 성질입니다. 감정을 다시 일으킵니다. 잔잔한 척하던 마음을 다시 출렁이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쪽만의 흐름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용왕신 카드는 서로 연결된 감정의 바다를 자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각자 잘 지내는 듯 해도 실제로는 어느 한쪽의 마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가 같은 물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쪽이 생각하면 한쪽도 이상하게 꿈에 뜨고 한쪽이 정리하려 하면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한쪽이 무심한 척할수록 속에서는 더 큰 파도가 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연은 조용히 끝난 것이 아니라 표면 아래에서 계속 흐르고 있었던 인연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합니다. 용왕신 카드가 들어온 인연은 감정이 큰 대신 기복도 큽니다. 다시 움직일 수는 있지만 다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72번 포자기 카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감정은 큰데 표현은 또 접어버리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회원동자가 풀어내기 시작했다 해도 아직 다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 관계를 다시 보게 된다면 여러분은 상대의 뜨겁고 차가운 기복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두려움도 있고 말을 꺼내는 방식이 서툰 마음도 있고 감정이 큰 만큼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방어도 있습니다. 특히 산신 카드가 깔린 인연은 쉽게 끊지 못하는 대신 쉽게 고백하거나 쉽게 정리하지도 못합니다. 이 관계는 늘 묵직하게 오래 가는 쪽입니다. 그래서 빠른 판단보다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겉의 반응 하나로 모든 것을 단정하면 이 인연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전반부는 이렇게 읽힙니다. 16번 산신 카드가 이 인연의 뿌리가 깊고 쉽게 잊히지 않는 관계였음을 보여줍니다. 72번 포자기 카드가 그 깊은 감정 위에 숨겨진 속사정과 감춰진 진심이 많았음을 말합니다. 24번 회원동자 카드는 이제 그 가려진 감정과 오해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11번 용왕신 카드는 조용히 잠겨있던 감정이 다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이 인연은 차갑게 끝난 관계가 아닙니다.
감정이 없어서 멈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깊고, 너무 무겁고, 너무 많은 것을 감춘 채 흘렀기 때문에 멈춘 인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멈춤 속에서 감정의 물길이 다시 방향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겉으로 확실한 행동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미 속에서는 회원이 시작되었고 물결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이 묵직한 인연이 언제쯤 다시 현실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그 움직임이 실제 재연결로 이어질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2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인연이 실제로 어떻게 다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움직임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실로 이어지는지를 더 분명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관계는 가볍게 흘렀다가 끝난 인연이 아닙니다. 16번 산신 카드가 보여준 깊은 뿌리, 72번 포자기 카드가 보여준 숨김, 24번 회원동자 카드가 보여준 감정의 풀림, 11번 용왕신 카드가 보여준 다시 일어나는 파도. 이 모든 것이 후반부에서 실제 움직임으로 바뀌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인연은 급하게 타오르며 확 달라붙는 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번 멈췄던 이유가 무거웠던 만큼 다시 움직이는 방식도 신중하면서도 결정적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는 재회의 가능성을 넘어서 어떤 문을 열고 어떤 문을 닫아야 하는지까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51번 마지국 카드가 타이밍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기다리기만 하던 복이 마침내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오는 카드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인연은 누군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되는 순간부터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긴 침묵을 뚫고 갑자기 소식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때에 접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이 이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문 밖 가까이 와 있다는 점입니다. 51번 마지국 카드는 복이 오는데 정작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2번을 고르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그냥 언젠가 오겠지 하고 손 놓고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도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다시 마주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카드가 뜨면 흐름은 분명히 가까워집니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문 앞에 온 인연도 스쳐보내게 됩니다. 특히 51번 마지국 카드는 이 인연의 움직임이 상대 쪽에서 먼저 작은 손짓으로 들어올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직접적인 고백이나 장문의 사과가 먼저 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문을 두드리는 신호는 먼저 옵니다. 안부를 묻는 말, 우연을 가장한 재접촉, 끊긴 줄 알았던 연결의 복원, 혹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상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쏟아놓기보다 여러분이 아직 문을 닫지 않았는지부터 살피려는 흐름이 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전반부에서 이미 포자기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표현은 조심스럽고 마음은 쉽게 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국 카드는 분명 말합니다. 이제 이 인연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나치게 차갑게 굴며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지 마셔야 합니다. 동시에 아무 준비 없이 다시 끌려가서도 안 됩니다. 이 카드의 핵심은 환영하되 분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반갑게 맞대. 이번에는 흐름을 더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카드가 27번 신칼 카드입니다. 여러분, 이 카드가 후반부 한가운데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인연이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단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절은 무조건 이 사람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다시 이어지기 위해서 끊어야 할 것을 끊으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잘못된 방식, 애매한 태도, 숨기고 미루고 돌려 말하던 습관, 상처받을까봐 먼저 밀어내던 태도, 혹은 관계의 방향을 흐리게 만든 외부 요인과 방해, 요소를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카드가 없다면 51번 마지국 카드로 다시 만났다가도 또 비슷한 방식으로 흐지부지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27번 신칼 카드가 들어오면 이번에는 그렇게 가지 말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이 관계가 다시 살아나려면 적어도 한 번은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친구인 척하며 미련만 이어가는 흐름, 애매한 안부만 주고받는 흐름, 진심은 있는데 책임은 피하는 흐름,
이런 것은 정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27번 신칼 카드는 상대 쪽에서도 큰 결심이 일어나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 역시 과거처럼 숨고 피하고 접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16번 산신 카드가 깔린 인연은 본래 쉽게 움직이지 않지만 한번 움직이면 무게 있게 방향을 잡습니다. 거기에 신칼 카드가 오면 누군가가 자기 안에서 아주 분명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정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인연이나 주변의 방해를 끊고 여러분 쪽으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장애를 더는 핑계 삼지 않기로 마음먹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스스로 세뇌하던 마음을 접고 진짜 원하는 쪽으로 돌아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를 계속 붙잡고 싶다면 예전 방식과는 결별하셔야 합니다.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아무 말도 안 하는 태도, 상대가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태도, 혹은 내 자존심만 지키며 흐름을 얼어붙게 만드는 태도는 정리하셔야 합니다. 다시 온 기회 앞에서는 마음을 숨기기보다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3번 오색 실타래 카드가 들어옵니다. 이 카드는 이번 인연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83번 오색 실타래 카드는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얽혀있는 인연을 뜻합니다. 한번 스쳤다가 사라지는 실이 아닙니다. 쉽게 풀리지 않고 쉽게 잊히지 않고 때로는 꼬여 보여도 결국 이어질 고리를 가진 인연입니다. 21번 인연 동자 카드보다도 더 현실적이고 더 질긴 연결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연은 다시 움직일 때 단순한 안부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 타이밍, 상황, 미해결된 말, 서로가 서로에게 남긴 흔적들이 실처럼 여러 겹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오색 실타래는 얽힘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시 닿아도 감정이 단번에 정리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여러 이야기가 한꺼번에 올라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카드가 들어오면 인연 자체가 약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꼬였을 뿐입니다.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83번 오색 실타래 카드가 27번 신칼 카드 뒤에 온다는 점은 아주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끊을 것을 끊어내면 비로소 진짜 인연의 실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외부의 문제와 내부의 두려움이 함께 얽혀 있어서 어떤 실이 진짜인지 보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칼이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낸 뒤에는 남아야 할 실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인연의 본질이 더 분명해집니다. 다시 말해, 이번 인연은 무조건 다 끊어내야 하는 악연이라기보다 잡음과 방해를 걷어낸 후에야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인연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방식과 상처 반응을 정리하고 상대 역시 숨기기만 하던 태도를 끊는다면 이 관계는 오히려 더 선명한 연결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얽힌 실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만 풀리면 누구보다 질긴 인연이 됩니다. 그리고 오색 실타래가 뜬 이상 이 관계는 단순히 다시 연락하는 수준보다 다시 서로를 향해 끌려가는 힘이 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74번 장지 카드가 행동 지침과 결론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카드입니다. 74번 장지 카드는 문서, 기록, 말의 형식화, 관계의 명확화입니다. 쉽게 말해, 이번 인연은 감정만으로 다시 살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분명하게 언어로 남겨야 합니다. 애매한 눈치와 감에만 맡기면 또 흐려집니다. 74번 장지 카드는 관계를 말로 정리하고 약속을 분명히 하고 무엇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문장으로 드러내라고 합니다. 다시 만난다면 적어도 예전처럼 그냥 서로의 기척만 확인하며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왜 멀어졌는지, 앞으로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 카드가 결론 자리에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인연이 다시 현실로 들어오려면 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숨은 마음은 다시 흔들 수 있어도 관계를 지키지는 못합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은 명확한 표현과 확인입니다. 74번 장지 카드는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연락이 다시 닿을 때 문자나 기록이 남는 형식의 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면보다 먼저 글이 올 수도 있고, 짧은 안부보다 조금 더 진지한 문장이 먼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직접 만나기 전에 서로의 진심을 차분히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먼저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감정이 흔든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특히 용왕신 카드가 깔려 있으니 순간의 감정은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지 카드는 감정이 아니라 정리된 말로 가라고 합니다. 팝을 할 때도, 여러분의 상처를 말할 때도, 다시 시작의 가능성을 열어둘 때도 말의 구조를 가지셔야 합니다. 이번 인연은 즉흥적인 격정으로 이어붙이기보다 차분한 정리 속에서 더 오래 갑니다. 이 흐름을 시간으로 더 구체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51번 마지국 카드는 복이 이미 가까이 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74번 장지 카드는 그 복이 말이나 메시지의 형태로 구체화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여기에 27번 신칼 카드의 결단이 더해지면 오래 미루기만 하던 상황이 어느 순간 갑자기 확정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경우 빠르면 한 달 안쪽의 신호, 조금 넓게 보면 석 달 안쪽의 명확한 소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오랫동안 망설이던 마음을 정리한 뒤 들어오는 흐름이 강해서 아주 느리게 끌기보다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보입니다. 단, 여기에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왔을 때 여전히 원망만 앞세우면 마지굿은 문전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 기준 없이 다 받아주면 신칼이 필요한 이유가 사라집니다. 받아들이되 기준을 세우는 것? 이것이 이번 흐름의 핵심입니다. 행동 지침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가 조심스럽게 신호를 보낼 때 일부러 차갑게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번 인연은 원래 숨김이 많았던 관계라 한번 용기 내 들어온 움직임을 과하게 밀어내면 다시 깊이 숨어버릴 수 있습니다. 둘째, 그렇다고 과거처럼 애매한 관계에 머무르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안부만 주고받고 감정만 살짝 확인하고 정작 책임과 방향은 흐리는 관계라면 27번 신칼 카드대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셋째, 다시 대화가 열리면 감정보다 구조를 세워 말하셔야 합니다. 나는 아직 이 관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다시 본다면 예전처럼 애매하게는 가지 않겠다. 이런 식의 분명한 언어가 필요합니다. 넷째, 상대의 숨김을 모두 거짓으로만 단정하지 마십시오. 보자기 카드가 있었던 만큼 그 사람에게도 말 못한 사정과 두려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해는 하되 반복은 허용하지 마셔야 합니다. 다섯째, 여러분 자신도 정리하셔야 합니다. 다시 이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답을 듣고 싶은 것인지 이 둘은 다릅니다. 장지 카드는 내 마음의 문서부터 분명히 쓰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인연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51번 마지국 카드가 기회가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고 27번 신칼 카드가 반드시 끊어야 할 과거의 방식을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83번 오색 실타래 카드가 이 인연이 쉽게 끊어질 종류가 아님을 증명하고 74번 장지 카드가 이번에는 마음을 분명한 말과 약속으로 바꾸라고 명합니다. 그러니 이 인연은 단순히 옛사람이 다시 떠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시 닿을 수 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냥 감정에 휩쓸려 다시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한번 멈춘 관계는 이유 없이 멈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는 인연이라면 더 분명해야 합니다. 더 정직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번 인연은 과거의 미완을 반복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한번 돌아서서 더 정확히 이어지는 관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미 문 밖에서는 기운이 서성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결단을 준비하고 있고 누군가는 다시 말을 꺼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흔들리기만 하지 마시고 분명한 마음과 분명한 기준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인연은 숨겨진 채 끝난 관계가 아니라 마침내 이름을 다시 갖는 관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막힌 인연줄이 빠르게 풀리고 다시 닿는 인연은 흔들림보다 확신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는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 번호를 남겨주세요. 3번을 고르신 여러분, 이 인연은 겉으로는 조용히 멈춘 듯 보였어도 실제로는 오래 눌린 감정과 체념의 시간이 깊게 쌓여있는 관계입니다.
한번 끊겼다고 해서 바로 잊히는 가벼운 인연이 아니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한 방식으로 마음에 남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3번은 단순히 다시 연락이 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 관계가 이렇게 오래 마음의 자리에 눌러앉아 있는지, 왜 끝났다고 생각하면서도 완전히 놓이지 않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첫 카드가 67번 다듬이돌 카드로 시작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쉬운 인연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67번 다듬이돌 카드는 참고 눌러온 감정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버틴 시간입니다. 한쪽 혹은 양쪽 모두가 속으로는 많이 달았는데도 겉으로는 그냥 지나가는 척 버텨온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 인연은 한순간의 다툼이나 단순한 타이밍 미스로만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오래 쌓인 피로감이 있었고, 참아야 했던 감정이 있었고, 상대의 태도를 눈치 보며 스스로를 누른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보입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먼저 다가가면 안 될 것 같았던 분, 상대가 조금만 더 표현해줬으면 되었는데, 끝내 그 말을 듣지 못해 혼자 속으로 식어가던 분, 또는 반대로 나는 많이 참았는데 상대는 내가 괜찮은 줄 알고 계속 무심했던 것 같다고 느끼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67번 다듬이돌 카드는 바로 그런 흐름입니다. 이 카드는 감정이 없어서 멈춘 인연보다 감정이 있는데도 너무 오래 눌려서 지쳐버린 인연에서 자주 나옵니다. 겉으로는 싸움이 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계속 다듬어지고 닳고 깎이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작아서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내가 점점 내 마음을 접게 되었기 때문에 지친 것입니다. 그러니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상실감은 한 번의 이별에서 온 충격이라기보다 오래 누르다 끝내 버티지 못한 마음의 무게에 가깝습니다. 이 관계는 갑자기 무너진 것이 아니라 조용히 오래 달아오다가 멈춘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번 해수가는 카드가 붙습니다. 여러분, 이 카드가 67번 다듬이돌 카드 뒤에 붙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눌리고 지친 감정의 바닥에 아직도 미움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연민과 그리움과 용서의 감정이 함께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해수가는 카드는 구원입니다. 자비입니다. 감정의 정화입니다. 그러니 이 인연은 상처가 컸더라도 단순한 증오로 끝난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도 상대에 대한 섭섭함과 함께 아직도 이해해 보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그 사람도 그 나름대로 힘들었을까? 나는 왜 그렇게까지 참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미 해수가는 카드의 기운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카드는 한 번 다친 마음을 무조건 덮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처가 썩지 않도록 물로 씻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3번 인연은 완전히 다친 것이 아니라 아픔이 컸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마음 안에서 정리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6번 해수가는 카드가 다듬이돌 카드와 함께 있다는 것은 이 관계의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사실은 누군가의 이해와 따뜻한 손길을 바라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 차갑거나 무심해 보여도 실제로는 자기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고 숨어버리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도 단단한 척했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한 번만 더 알아주기를 기다렸을 수 있습니다. 해수가는 카드는 이런 관계에서 아주 강하게 작용합니다. 겉으로는 말이 끊겨도 속에서는 계속 상대를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 인연은 미련으로만 오래 끄는 흐름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깊은 곳에서는 이 관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더 인간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만 컸는데 시간이 지나며 그 사람의 부족함도 보이고 내 부족함도 보이고 둘 다 서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이것이 해수가는 카드가 주는 현재의 정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 80번 방석 카드가 놓입니다. 여러분, 이 카드가 현재 환경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 인연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남겨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방석은 자리입니다. 앉을 자리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빈자리입니다. 그러니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겉으로는 이미 정리했다고 말해도 속에서는 그 사람의 자리를 완전히 치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집착의 자리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끝난 뒤에도 계속 비워져 있는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도 어딘가 비교가 되고 비슷한 기척이 오면 괜히 그 사람이 떠오르고 한때 그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가 마음 안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실제로 두 사람 중 한 사람 또는 양쪽 모두가 아직 관계의 자리를 닿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멀어졌어도 그 사람의 이름이 아직 마음에서 완전한 과거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80번 방석 카드는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인연은 다시 움직이게 될 경우 완전히 낯선 자리에서 새로 시작되기보다 원래 있던 자리를 다시 돌아보는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새로운 사람처럼 갑자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앉아 있었던 자리를 다시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그 사람도 여러분을 완전히 지운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 그대로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석 카드는 단순한 추억의 카드가 아니라 실제로 자리를 보존하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남긴 자리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면 다시 움직임이 생길 때 이 인연은 의외로 낯설지 않은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오랜만인데도 금세 익숙해지고 말이 이어지면 생각보다 빠르게 다시 온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의 감정이 아직 자리째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번 신호동자 카드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카드가 전반부의 결론 자리에 선 것은 아주 직접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인연은 완전히 죽은 인연이 아니라 다시 신호가 들어올 인연입니다. 다만 그 신호는 대단한 사건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형태로 옵니다. 꿈에 뜰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생각날 수 있습니다. 우연한 소식으로 먼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대의 흔적이 묘하게 눈에 밟히거나 오래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실제로 가벼운 연락이나 간접적인 기척으로 먼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신호동자 카드는 대놓고 와서 끌어안는 카드가 아니라 먼저 조용히 알리는 카드입니다. 그러니 3번 인연은 다시 움직일 때 크게 드러나는 사건보다 먼저 작은 징조와 암시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이 작은 신호를 예민하게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해수가늠 카드가 감정을 맑게 하고 있고 방석 카드가 자리를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으니 작은 기척도 더 크게 감지되는 것입니다. 23번 신호동자 카드가 80번 방석 카드 뒤에 붙는다는 것은 빈자리가 그냥 빈자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누군가 앉으려는 조짐이 있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신호가 착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신호동자 카드는 잘못 읽으면 혼자 의미를 부여하게도 만듭니다. 하지만 지금 3번의 전체 흐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듬이돌 카드가 보여준 오래 눌린 감정, 해수가늠 카드가 보여준 정화와 이해, 방석 카드가 보여준 남겨진 자리, 이 모든 것이 신호동자 카드와 연결되면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 실제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으로 봐야 합니다. 상대 또한 여러분을 완전히 잊은 상태라기보다 어느 시점부터 다시 떠오르고 다시 생각나고 작은 계기를 핑계 삼아 기척을 보낼 수 있는 흐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근 들어 유독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면 그냥 마음이 심심해서 그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연의 채널이 다시 열리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번 인연은 신호가 온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것이 풀리는 관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맨 앞에 67번 다듬이돌 카드가 보여주듯 오래 눌린 감정과 지친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움직여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반가운데 동시에 또 상처받을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소식이 오면 설레지만 동시에 왜 이제 와서라는 서운함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 양가 감정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해수가늠 카드는 용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무조건 다시 믿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방석 카드는 자리를 남겨두었지만 아무나 다시 앉히라는 뜻도 아닙니다. 신호동자 카드는 알림을 보내지만 그 알림을 어떻게 받을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니 지금 전반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인연이 다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동시에 왜 예전에 내가 그렇게 지쳤는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전반부는 이렇습니다. 67번 다듬이돌 카드가 이 관계가
오래 참고 눌러온 감정 속에서 달아온 인연이었음을 보여줍니다. 6번 해수가는 카드가 그 지친 감정 위에 아직도 이해와 연민과 용서의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말합니다. 80번 방석 카드는 이 인연이 마음 안에서 완전히 치워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리를 남겨둔 채 머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3번 신호동자 카드는 그 남아있는 자리 위로 다시 조용한 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그러니 3번 인연은 단순한 미련으로만 붙잡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미 닳을 만큼 닳았고 아플 만큼 아팠지만 그럼에도 완전히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인연입니다. 지금은 그 신호가 아주 조용하고 작을 뿐입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이 신호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커지는지, 언제쯤 더 분명한 연결로 바뀌는지, 그리고 이 인연을 다시 받아들일 때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전반부에서 이미 이 인연은 단순히 한번 끊기고 사라진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67번 다듬이돌 카드가 보여준 오래 눌린 감정, 6번 해수가는 카드가 보여준 정화와 연민, 80번 방석 카드가 보여준 남겨진 자리, 23번 신호동자 카드가 보여준 다시 들어오는 기척. 이 흐름이 후반부에서는 실제 움직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3번 인연은 다른 선택지처럼 빠르게 직진하거나 한 번에 매듭지어지는 성질이 아닙니다. 이 관계는 한 번 지쳐서 멈춘 인연이기 때문에 다시 움직일 때도 서서히, 그러나 의외로 확실하게 결을 바꾸며 들어옵니다. 후반부 카드를 보면 끊긴 줄 알았던 인연이 다시 다가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반드시 한 번의 정리와 진심의 전달과 단계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번 인연은 단순한 재회의 흥분보다 다시 이어질 자격과 구조를 만들어가는 흐름으로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 타이밍 자리에 들어온 카드는 46번 천도제 카드입니다. 여러분, 이 카드가 먼저 나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연은 다시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과거를 제대로 떠나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떠나보냄은 상대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전의 방식과 예전의 상처를 죽은 것으로 정리해야만 같은 사람이더라도 새로운 흐름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6번 천도제 카드는 죽은 것을 살리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끝난 방식, 이미 무너진 대화 습관, 이미 서로를 지치게 만든 태도, 이미 반복해서 상처를 준 방식은 이제 보내드려야 합니다. 이 관계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전 그대로 돌아가는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다시 시작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예전 관계의 부활이 아니라 예전 것을 보내고 난 뒤의 새 연결입니다. 그러니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과거의 상대를 다시 기다리기보다 과거의 문제를 떠나보낸 뒤 달라질 수 있는 상대를 봐야 합니다. 46번 천도제 카드가 타이밍 자리에 뜨면 연락이나 움직임이 있기 전에 여러분 마음 안에서도 정리가 먼저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원한 것은 그 사람 자체보다 그때 다 못 들은 말이었나? 혹은 내가 아직 붙들고 있는 것은 사랑이라기보다 상처의 미완이었나? 이런 식의 자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각이 있어야 이 인연이 다시 움직일 자리가 생깁니다. 상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또한 예전처럼 어영부영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끝난 줄 알았던 인연이 다시 떠오르더라도 그저 외로워서나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움직이기보다 자기 안에서 무언가 하나를 보내고 정리한 뒤에야 다가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3번 인연은 시작이 조금 늦게 느껴질 수는 있어도 그 대신 얕지 않습니다. 그냥 흔들려서 오는 연락이 아니라 한번 자기 안의 과거를 돌아보고 난 뒤에 움직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로 30번 향 카드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카드가 천도제 카드 뒤에 붙는다는 것은 이 인연이 다시 이어질 때 강한 밀어붙임보다 은은한 진심의 전달이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30번 향 카드는 시끄럽게 흔드는 카드가 아닙니다. 향처럼 스며드는 카드입니다. 말하자면 3번 인연의 재움직임은 크게 드라마틱한 선언보다 조용한 안부, 차분한 메시지,
혹은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말이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향카드는 겉으로 확 화끈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천천히 스며들어 상대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니 이 인연은 한번 다시 닿을 때 성급한 감정 폭발보다 조용한 진심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상대가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도 아마 예전처럼 무심하거나 퉁명스럽게 들어오기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결을 띌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46번 천도제 카드가 먼저 하나를 보내고 왔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거친 방식은 죽이고 조금 더 진심 어린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흐름입니다. 30번 향 카드는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지침을 줍니다. 다시 연락이 오거나 대화가 열리더라도 처음부터 다 쏟아내며 감정을 확인하려 하지 마셔야 합니다. 3번 인연은 이미 지친 흔적이 큰 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닿는 초반에 너무 큰 말과 무거운 확인을 들이밀면 상대는 다시 숨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향 같은 말입니다. 공격적이지 않지만 분명한 말, 차갑지 않지만 가볍지도 않은 말, 서운함을 품고 있더라도 그것을 칼이 아니라 진심의 형태로 전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왜 이제 왔느냐고 따지기보다 나는 그때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말하고 싶지 않다고 정리해서 말하는 쪽이 더 맞습니다. 향카드는 관계를 살리는 언어의 결을 말합니다. 다시 온 인연은 향처럼 스며들게 하셔야 합니다. 독하게 몰아세우면 사라지고 반대로 아무 기준 없이 달게만 받으면 흐려집니다. 은은하되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카드가 63번 국거리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변화의 과정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은 3번 인연이 한 번에 훅 들어오는 관계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회복되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국거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인연이 다시 움직이면 바로 사랑 고백이나 바로 재결합으로 가기보다 작은 신호, 조심스러운 대화, 감정 확인, 다시 신뢰 쌓기, 관계의 방향 정리, 이런 순서를 밟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중에는 마음이 급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시 연락이 닿으면 곧바로 답을 받고 싶고 다시 만난다면 바로 예전처럼 가까워지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3번 국거리 카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인연은 이미 한 번 지쳐서 끊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니 회복에도 숨고를 과정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단계를 밟아야 오래갑니다. 성급하게 결론을 당기면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국거리 카드는 또 하나의 장점을 보여줍니다. 단계적으로 간다고 해서 흐름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단계씩 밟는 인연일수록 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은 있는데 실천이 없는 관계는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국거리 카드는 실제 행동을 통해 관계를 살려가는 카드입니다. 한번 연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연락이 있고 그 다음 만남이 있고 그 다음 확인이 있고 조금씩 서로의 결을 다시 익혀가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3번 인연은 처음 움직일 때는 느려 보여도 한번 궤도에 올라서면 의외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상대도 예전처럼 감정만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단계라는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다시 닿았다고 해서 내일 당장 모든 것을 복구하려 들면 안 됩니다. 이 관계는 천천히 살아나야 오래갑니다. 마지막 카드로 88번 비단함 카드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카드는 3번 인연의 결론을 아주 품위 있게 보여줍니다. 88번 비단함 카드는 귀한 제안입니다. 쉽게 열리지 않는 상자입니다.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 인연은 다시 움직일 때 생각보다 더 진지한 형태의 제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꼭 거창한 이벤트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가볍게 장난치듯 왔다가 사라지는 흐름과는 다릅니다. 상대가 다시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진심을 품고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관계를 예전처럼 막 다루면 안 됩니다. 비단함은 귀한 것을 담는 상자입니다. 한번 깨지면 복구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인연은 다시 기회가 오더라도 아무렇게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귀하게 다뤄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함부로 시험하거나 다시 왔다고 해서 과거처럼 당연하게 굴거나 애매하게 두면서 질질 끌면 안 됩니다. 이 카드가 떴다는 것은 인연의 가치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자
그 가치를 지킬 태도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88번 비단함 카드는 30번 향 카드와도 아주 잘 이어집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 오가고 단계적인 회복을 거쳐간다면 이 관계는 결국 한 번 더 정식으로 귀한 자리를 제안받는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관계를 다시 해보자는 말일 수도 있고 제대로 만나보자는 말일 수도 있고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책임감 있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카드가 나왔을 때 단순한 연락의 유무보다 상대의 태도의 품격을 보셔야 합니다. 정말 귀한 제안은 가볍지 않습니다. 상대가 다시 움직인다면 이번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진심을 담고 있는지, 얼마나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의 상처 때문에 싸구려 반응으로 밀어내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귀한 인연이라며 무조건 포장해도 안 됩니다. 비단함 카드는 귀한 것을 담되 함부로 열지 않는 지혜를 함께 말합니다. 다시 오는 인연일수록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이 흐름을 시간으로 더 구체적으로 보면 46번 천도제 카드가 먼저 과거 정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아주 즉각적인 폭발보다 한 번의 정리 기간이 선행됩니다. 하지만 23번 신호동자 카드가 이미 전반부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후반부에 30번 향 카드와 63번 국거리 카드가 이어지므로 신호 자체는 비교적 이른 시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빠르면 한 달 안쪽의 조용한 기척, 조금 넓게 보면 두세 달 안쪽의 대화의 흐름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 관계가 다시 진지해지는 데에는 조금 더 단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3번 국거리 카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3번 인연은 신호는 빨리 느껴질 수 있지만 관계의 회복은 천천히 자리를 잡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연은 원래 지쳐서 멈춘 관계였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때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행동 지침도 분명합니다. 첫째, 다시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예전의 상처를 핑계로 무조건 닫아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80번 방석 카드가 말한 자리는 아직 남아있고 88번 비단함 카드가 말한 귀한 제안이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렇다고 첫 신호만 보고 곧바로 모든 것을 복구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63번 국거리 카드가 있으니 단계적으로 가셔야 합니다. 셋째, 대화가 열린다면 향 카드답게 진심은 담대결은 부드럽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억울함을 말하더라도 상대를 찌르는 방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설명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넷째, 상대가 정말 달라졌는지 보셔야 합니다. 천도제 카드는 예전 것을 보냈을 때만 킬합니다. 예전의 태도 그대로라면 그 사람은 아직 천도제를 끝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섯째, 여러분 자신도 과거의 체념과 눌림을 놓으셔야 합니다. 다듬이돌처럼 혼자 참기만 하는 관계로는 다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내 감정도 함께 존중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인연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46번 천도제 카드가 과거의 상처와 낡은 방식을 먼저 보내라고 하고 30번 향 카드가 조용하지만 진심 어린 소통의 가능성을 열며 63번 국거리 카드가 이 관계가 단계적으로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88번 비단함 카드가 결국 이 인연이 생각보다 귀한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관계는 죽은 자리에서 억지로 숨을 불어넣는 흐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한번 끝난 방식을 떠나보낸 뒤 더 조심스럽고 더 진심 어린 형태로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흐름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회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한번 지쳐서 멈춘 인연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렇게 카드가 신호와 절차와 귀한 제안을 함께 보여줄 때는 그 인연 안에 아직 남은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다만 예전처럼 참고만 있지도 마셔야 합니다. 이번에 다시 닿는다면 그 인연은 더 귀하게 다뤄져야 하고 더 천천히 세워져야 하며 더 분명한 존중 위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끊긴 줄 알았던 이 인연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상처를 지나 성숙하게 다시 이어지는 흐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달아있던 마음이 먼저 위로받고 다시 오는 인연은 조급함이 아니라 귀한 진심으로 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는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 번호를 남겨주세요.
4번을 고르신 여러분. 이 인연은 겉으로는 조용히 멀어진 듯 보여도 실제로는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생활의 자리와 여성 인연의 결이 함께 얽혀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4번은 단순히 다시 연락이 오느냐로만 보면 안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아직도 마음에 남는지, 왜 끝났다고 말하면서도 완전히 비워지지 않는지, 그 바닥부터 먼저 봐야 합니다. 첫 카드가 18번 지장보살 카드로 시작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이 인연이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18번 지장보살 카드는 깊은 업입니다. 과거의 한입니다. 쉽게 잊히지 않는 정서의 무게입니다. 누군가를 한번 좋아했다가 끝낸 정도의 자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머물며 사람을 붙잡는 인연의 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분명 이런 분이 보입니다.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아직 툭 건드려지고 이미 정리한 줄 알았는데도 어떤 계기만 닿으면 갑자기 그때의 감정이 선명하게 살아나는 분입니다. 이 흐름은 가벼운 미련과는 다릅니다. 18번 지장보살 카드는 끝났다고 해도 감정의 뿌리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음을 말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못 잊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안에 아직 풀리지 않은 뜻과 숙제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18번 지장보살 카드는 또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인연이 멈춘 데에는 단순한 서운함 이상의 것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해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거리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무게가 깔려 있습니다. 서로의 상처가 건드려졌거나 각자의 과거가 현재의 관계를 흔들었거나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지금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너무 버겁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척했어도 실제로는 그 관계를 떠나보내는 방식 자체가 매끄럽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장보살 카드는 관계가 끝날 때도 그냥 다치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 오래 잔향을 남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느끼는 이 오래된 무게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인연은 원래 가벼운 방식으로 지나갈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말 몇 마디로 끝낼 수 없었고 단번에 잊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71번 풍경 카드가 붙습니다. 여러분, 이 카드가 지장보살 카드 뒤에 들어온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큽니다. 71번 풍경 카드는 바람이 닿아야 울립니다. 즉, 외부의 작은 계기만 있어도 멈춘 감정이 다시 흔들리고 조용한 관계가 다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4번 인연은 완전히 죽은 상태가 아니라 작은 바람만 불어도 다시 흔들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조용했다고 해도 그 조용함이 완전한 종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이 가라앉아 있어서 겉만 조용했을 수 있습니다. 풍경 카드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예고이기도 합니다. 어떤 인연이 다시 움직이기 전에 먼저 작은 떨림과 작은 기척으로 알리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근 들어 이상하게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나거나 평소에는 그냥 지나칠 만한 노래나 장소나 장면에 유독 그 사람이 겹쳐 보였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인연의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71번 풍경 카드는 직접적이고 거대한 행동보다 먼저 미세한 흔들림으로 시작되는 관계에 강합니다. 즉, 4번 인연은 갑자기 뜬금없는 고백이나 큰 선언으로 돌아오기보다 먼저 조용한 기척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가 여러분 소식을 은근히 살피거나 우연을 가장한 접점을 만들거나 직접적이지 않아도 존재감을 다시 드러내는 방식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쪽에서도 먼저 설명 못할 예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흔들리고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다시 생각나고 괜히 연락이 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풍경 카드는 이런 촉의 영역에서 강하게 살아납니다. 다만 이 카드는 흔들림만 만든다고 해서 다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카드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 자리에 9번 성주신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9번 성주신 카드는 자리입니다. 집입니다. 기반입니다. 관계가 머물 자리와 살아갈 틀입니다. 이것이 현재 환경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인연이 단순히 감정만 남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현실의 자리 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이 관계가 멈춘 이유 중에는 생활의 안정, 현실의 책임, 서로를 품을 자리에 부족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어도
그 감정을 현실로 이어갈 수 있는 터전이 약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생활이 불안정했고, 누군가는 아직 마음을 들릴 칩이 없었고, 누군가는 책임질 자신이 부족해서 한 걸음 물러섰을 수 있습니다. 성주신 카드는 이런 문제를 아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랑이 없어서 멈춘 관계보다 감정이 있어도 자리를 만들지 못해 멈춘 관계에 더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번 인연은 유독 현실이 아프게 개입했던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9번 성주신 카드가 71번 풍경 카드 뒤에 놓였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작은 바람이 불고 다시 흔들림이 생겨도 결국 이 인연은 자리의 문제를 통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리워서 다시 연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시 제대로 이어지려면 서로가 상대를 어디에 어떻게 앉힐 것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내 삶 안에 이 사람을 둘 자리가 있는지, 상대 역시 나를 삶의 안쪽으로 들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늘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물러났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나는 마음이 컸지만 이 관계를 책임질 현실이 자신 없어서 결국 끝낸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성주신 카드는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감정보다 자리의 문제, 사랑보다 삶의 틀의 문제, 이것이 이 인연의 멈춤에 크게 작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시 움직인다고 해도 이번에는 자리 없는 감정놀이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관계가 어디에 놓일지부터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5번 비녀 카드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카드는 특히 여성 인연의 결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여성성, 애정의 결, 관계 안에서의 정서적 매력과 결혼 인연의 기척까지 함께 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인연은 단순히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서로를 이성으로 강하게 의식했던 관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는 상대를 진지한 인연감으로 봤을 수 있습니다. 또는 둘 사이에 실제로 연애 이상의 가능성을 한 번쯤은 떠올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녀 카드는 동시에 섬세함과 자존심도 같이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 특히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자기 마음을 쉽게 낮추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데 먼저 굽히기 싫었고 마음은 큰데 상처받을까 봐 더 단정한 척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겉으로는 정갈하고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훨씬 더 깊이 흔들리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에 들어온 것은 결국 이 인연의 핵심이 단순한 연락 문제가 아니라 깊은 남녀의 인연성에 있다는 뜻입니다. 85번 비녀 카드가 성주신 카드와 함께 있다는 것은 이 관계가 감정만으로 머물던 자리가 아니라 현실적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과 부담을 동시에 품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서로를 한 번쯤은 가벼운 사람 이상으로 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다가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장난처럼 표현하지 못했고 애매하게 더 머뭇거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대에게 유독 더 단정하게 보이고 싶었거나 상대가 늘 괜찮은 척 체면을 챙기며 감정을 숨겼다면 이 카드의 작용이 강한 것입니다. 비녀 카드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있는데도 흐트러지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인연은 겉으로는 깔끔하게 끝난 듯 보여도 실제로는 둘 다 자기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채 체면과 현실 속으로 물러난 인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분도 보입니다. 나는 그 사람과 다시 닿고 싶지만 예전처럼 애매하게 돌아오는 것은 싫다는 분입니다. 또는 그 사람도 분명 나를 의식했는데 결정적인 선택을 하지 못해서 더 상처였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18번 지장보살 카드와 9번 성주신 카드가 함께 작용합니다. 이 관계는 감정은 컸지만 감정을 책임질 자리와 결단이 부족했던 인연입니다. 그래서 미련이 더 길게 남은 것입니다. 만약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인연이었다면 이렇게 깊은 카드들이 서지 않습니다. 지장보살이 바닥을 깔고 풍경이 다시 흔들리며 성주신이 자리를 묻고 비녀가 남녀 인연의 결을 다시 드러낸다면 이 관계는 한 번 더 움직일 가치와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움직인다고 해서 자동으로 잘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인연은 다시 오더라도 이번에는 감정만이 아니라 현실과 자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전반부는 이렇게 읽힙니다. 18번 지장보살 카드가
이 인연이 오래 남는 업과 정서의 무게를 가진 관계였음을 보여줍니다. 71번 풍경 카드는 멈춘 줄 알았던 관계에 다시 작은 바람과 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했음을 말합니다. 9번 성주신 카드는 이 관계가 현실의 자리와 책임 문제 때문에 멈춘 면이 크다는 것을 드러내고, 85번 비녀 카드는 이 인연이 단순한 스침이 아니라 실제 남녀 인연의 깊은 결과 자존심과 섬세함을 함께 품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4번 인연은 끝난 줄 알았다고 해서 다 끝난 관계가 아닙니다. 아직도 흔들릴 수 있고, 다시 닿을 수 있고, 다시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관계는 감정이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가볍게 이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이 인연이 다시 움직인다면 어디에 놓일지, 얼마나 책임질 수 있을지, 누가 먼저 체면을 걷고 진심을 보여줄지, 그 문제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다음 흐름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인연이 언제쯤 현실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지, 다시 연결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분명히 해야 하는지까지 더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전반부에서 이미 이 인연은 단순히 끝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18번 지장보살 카드가 보여준 오래 남는 업과 감정의 무게, 71번 풍경 카드가 보여준 다시 흔들리는 신호, 9번 성주신 카드가 보여준 자리와 현실의 문제, 85번 비녀 카드가 보여준 남녀 인연의 깊은 결, 이 네 장만으로도 이 관계는 가볍게 덮일 수 없는 인연입니다. 그런데 후반부를 보면 이 인연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은 단순한 감정의 체점화가 아니라 막혀있던 기운을 풀고 현실의 결정을 내리고 관계의 자리를 다시 정리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4번 인연은 겉으로는 조용히 들어오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시 닿는다면 예전과는 다른 기준과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타이밍 자리에 48번 살풀이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드가 가장 먼저 나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연이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는 먼저 막힌 기운이 풀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서로 마음이 있어도 답답했습니다.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갈 수 없었고,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이 꼬였고, 한 걸음 가까워지면 또 외부 상황이나 속사정 때문에 흐름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48번 살풀이 카드는 바로 그 막힌 기운이 풀리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엉켜있던 오해, 자존심, 서운함, 현실적인 걸림돌로 인해 붙잡혀있던 흐름이 조금씩 느슨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카드는 갑자기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숨통이 트이고 이전에는 닫혀있던 통로가 다시 열리고 서로를 향한 감정의 움직임이 막힘없이 흐를 여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48번 살풀이 카드는 71번 풍경 카드와 아주 잘 이어집니다. 전반부에서 풍경이 먼저 작은 바람을 알렸다면 후반부에서는 그 바람이 단순한 신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막힌 것을 풀어내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 4번 인연은 단순히 그 사람이 다시 떠오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정리의 기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한쪽이 더 답답했고 어느 한쪽이 더 많이 참았을 수 있습니다. 혹은 둘 다 자기 자리에서만 버티며 흐름을 꽉 막아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풀이 카드는 이런 정체를 오래 두지 않습니다. 묶인 것을 풀고 눌린 감정을 바람처럼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최근 들어 상대를 떠올릴 때 예전의 분노보다는 묘한 그리움이나 안쓰러움이 더 올라온다면 이미 살풀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상대 역시 이전보다 덜 굳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다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연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돌처럼 멈춰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카드로 35번 도장 카드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카드가 변화와 현실화의 자리에 선 것은 아주 강합니다. 35번 도장 카드는 확정입니다. 문서입니다. 책임입니다. 애매한 흐름을 오래 끌지 않고 결국 하나의 이름을 붙이게 만드는 카드입니다. 그러니 4번 인연은 다시 움직일 때 단순한 안부나 감정 확인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결정이 필요해지는 쪽으로 갑니다. 다시 말해, 예전처럼 좋아하는데 말은 못하고 흔들리는데도 결론은 미루고 서로 기척만 느끼며 버티는 식으로는 더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35번 도장 카드는 찍는 순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뜬 인연은 다시 만난다면 오히려 더 진지한 이야기로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관계를 다시 해볼지, 아니면 완전히 정리할지, 책임질 마음이 있는지, 현실을 만들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는 흐름입니다. 35번 도장 카드가 좋은 이유는 이 인연이 예매해서 여러분을 지치게 했던 부분을 오래 끌지 않게 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9번 성주신 카드가 이미 자리와 현실의 문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다퉈라도 결국 이 관계가 현실로 갈 수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35번 도장 카드가 들어옵니다. 말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실제 선택과 약속이 필요한 자리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 사람이 다시 와도 또 흐리게 굴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들어오면 적어도 한 번은 분명한 말이 오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 내용이 무조건 좋은 확정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카드 흐름상 살풀이 다음에 토장이 오는 구조는 막힌 것을 풀고 나서 관계를 다시 제대로 세워보려는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 4번 인연은 다시 움직일 경우 이전보다 더 책임감 있는 태도와 더 현실적인 방향을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이제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자신을 속일 단계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카드로 57번 터구 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카드가 방편 자리에 선 것은 아주 선명한 지침입니다. 57번 터구 카드는 터를 정화하는 카드입니다. 관계가 다시 서기 위해서는 먼저 바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 인연은 단순히 다시 좋아한다고 해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다시 서게 될 자리, 관계가 머물 현실, 서로를 받아들일 마음의 환경을 정리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감정은 있었지만 터가 불안정했습니다. 한쪽의 생활이 흔들렸거나 외부 환경이 시끄러웠거나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이 머물 자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터구 카드는 그런 상태로는 다시 가도 또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관계의 땅부터 다져야 합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다시 향해 온다면 단순히 보고 싶다는 말보다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무엇을 정리했는지, 여러분을 어디에 두고 싶은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터구 카드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 카드는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다시 이 인연을 받아들이려면 여러분 마음 안에 터도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예전의 상처를 아직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괜찮은 척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존심만 세워두고 상대가 다 알아서 해주길 기다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상대가 다시 들어온다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내 삶에 들이는 것도 위험합니다. 턱웃은 묻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들어왔을 때 내 삶은 이 관계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예전처럼 참고 눌리는 자리에 다시 들어갈 생각은 없는가? 이번에는 더 건강한 자리, 더 존중받는 자리, 더 안정된 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터가 안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인연도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4번 인연은 다시 오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 다시 왔을 때 어디에 앉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번 꽹과리 카드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카드는 시작입니다. 판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조용하던 흐름이 마침내 소리를 낸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은 바람만 불고 마음만 흔들리고 눈치만 오갔다면 이제는 실제로 시작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43번 꽹과리 카드는 가만히 생각만 하던 상태를 끝냅니다. 누군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말을 꺼냅니다. 존재를 드러냅니다. 관계를 다시 판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4번 인연은 후반부에 와서 아주 분명한 특징을 가집니다. 조용히 묻혀있던 것이 더 이상 묻혀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을 하게 되고, 다시 소리가 나고, 다시 관계를 시작선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이 카드는 소극적인 제외의 카드가 아닙니다. 흐름을 실제로 여는 카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움직임이 단순한 상상이나 예감이 아니라
실제 행동의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43번 꽹과리 카드가 35번 도장 카드와 함께 있는 구조는 매우 강합니다. 단순히 연락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표현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직접적일 수 있고 누군가는 여전히 서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가만히 속으로만 생각하다 끝나는 흐름은 아닙니다. 특히 48번 살풀이와 57번 터굿이 그 앞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작은 예전의 혼란을 반복하려는 시작이 아니라 막힌 것을 풀고 바탕을 정리한 뒤의 시작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4번 인연은 다른 선택지들보다도 다시 들어오면 오히려 더 눈에 띄는 행동이나 더 분명한 태도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 갑자기 왜 저렇게까지 움직이지 싶을 정도로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시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흐름이 한번 풀릴 때는 조용히만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을 시간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1번 풍경카드가 이미 전반부에서 바람의 신호를 보냈고 후반부에 48번 살풀이 카드와 43번 꽹과리 카드가 이어졌다면 너무 먼 미래라기보다 가까운 시일 안에 실제 움직임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빠르면 한 달 안쪽에 가벼운 접점이나 신호, 조금 늦어도 두세 달 안쪽에 보다 분명한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5번 도장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살아날 경우 애매한 채로 오래 질질 끌기보다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분명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타이밍은 여러분과 상대 모두가 57번 터구 카드가 말한 정리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현실 문제를 계속 외면하면 시작은 늦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의 터와 생활의 터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꽹과리 카드답게 의외로 빠르게 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인연은 조용히 오래 참다가 움직일 때는 비교적 선명하게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행동 지침도 분명합니다. 첫째, 상대가 다시 신호를 보낼 때 예전의 자존심만 붙들고 무조건 밀어내지 마셔야 합니다. 풍경과 꽹과리가 함께 들어온 흐름은 다시 시작의 문을 실제로 여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렇다고 감정만 반가워서 바로 받으면 안 됩니다. 도장 카드가 있으니 이번에는 무엇이 확실해질 수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셋째, 반드시 터구 카드의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나를 감당할 자리와 책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 나 역시 이 관계를 더 건강한 자리에 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 다시 대화가 열린다면 감정만이 아니라 현실의 자리도 함께 말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가능한지, 무엇을 바꾸려는지, 무엇을 책임질 수 있는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여러분도 체면 뒤에 숨지 마셔야 합니다. 85번 비녀 카드가 전반부에 있었기 때문에 보기 좋게만 굴다 진심을 놓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깔끔한 척만 하지 말고 진짜 기준과 진짜 마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의 인연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48번 살풀이 카드가 막힌 기운을 풀고 35번 도장 카드가 이 관계를 다시 현실적인 선택의 자리로 올리며 57번 터구 카드가 관계의 바탕과 자리를 정리하라고 명하고 43번 꽹과리 카드가 마침내 판을 열고 시작을 알립니다. 그러니 이 인연은 단순히 스쳐 지나간 옛 감정이 아닙니다. 다시 닿을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작은 예전처럼 마음만 앞세운 관계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해야 하고 더 현실적이어야 하고 더 책임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오래갑니다. 그래야만 또다시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준을 놓치지 않는다면 끊긴 줄 알았던 이 인연은 단지 반가운 재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 안에 다시 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바람은 이미 불기 시작했습니다. 막힌 기운도 풀리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흔들림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열리는 판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스스로 분명히 아는 일입니다. 그 기준을 세운 사람에게는 이 인연이 다시 한번 의미 있는 폭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막혔던 인연길이 시원하게 열리고 다시 오는 사람은 가벼운 흔들림이 아니라 분명한 자리와 약속으로 닿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는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 번호를 남겨주세요.